그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죠. 남편은 그저 사랑을 표현했다고 믿었지만 아내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진짜 반응 스위치를 건드려 본 적이 없는 남편들. 그리고 그 스위치는 많은 남성들이 집착하는 그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 건드리면 쾌감 대신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의 문턱까지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단 그 문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성의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입으로 애무할 때 그렇습니다. 여성을 사랑하고 그녀를 만족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혀로 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난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 부위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스위치가 바로 클리토리스 중심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작정 혀로만 핥거나 빨아들이기만 하는데 그 결과 여성은 긴장하거나 쾌감 대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으며 넘어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애무할 때 여성의 신경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진짜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 3가지입니다. 혀의 방향, 압력 그리고 그 지점의 반응 패턴. 이 3가지만 알면 여성은 무너집니다.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 그저 혀를 돌리며 핥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왔다면 지금이야말로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당신의 단 하나의 기술이 그 여성의 사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여성 민감 부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입니다. 부부 건강과 친밀감 회복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수많은 부부와 커플을 상담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으로 하는 애무는 가장 강력한 쾌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부부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으로 애무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매번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늘 클리토리스를 이로 건드리거나 과도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자극해 오히려 민감함이 둔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성기 중 쾌감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단순히 클리토리스 중심부만이 아닙니다. 클리토리스를 둘러싼 음액 주변 부위, 정확히 말하면 음액 후드와 그 주변의 부드러운 접합지대. 바로 이곳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진짜 스위치입니다. 이 부위에는 음액 신경의 가지가 넓게 퍼져 있어서 잘 자극하면 골반 전체가 반사적으로 떨리는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곳을 혀끝으로 직선적으로 찌르거나 빨아들이기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감한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가 되어 여성의 몸이 오히려 움츠러들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르는 듯 부드럽게 또 눌렀다가 당기는 듯한 혀의 리듬, 그리고 숨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섞는 리듬감입니다. 이 순간 여성의 골반은 그 리듬을 따라 긴장을 풀고 아래로 따뜻한 열감이 서서히 퍼지면서
진짜 쾌감의 문이 열립니다. 여성들은 말하지 않지만 느끼는 순간은 분명합니다. 가슴까지 열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는 자극보다 호흡, 흡입보다 섬세한 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근육 반응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의학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의학을 누구보다 정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입으로 애무한다고 하면 무조건 클리토리스를 직접 노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정적인 건물의 옥상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쾌감을 원한다면 그 건물의 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음순 바깥쪽에서부터 입술로 감싸듯 스치듯이 키스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비교적 자극에 강하지만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혀가 아닌 입술로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듯 다가가야 합니다. 이때 여성의 호흡이 변하는 것을 잘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서두르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준비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음순 바깥쪽을 애무하는 시간은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여성의 심리적인 벽을 녹이고 몸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여성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처음에는 얕고 빠른 호흡을 하다가 올바르게 애무하면 점점 깊고 느린 호흡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몸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음액과 소음순 사이의 접합지대라 불리는 부드러운 경계 부위입니다. 이곳은 매우 민감한 신경이 밀집해 있어 혀끝으로 날카롭게 자극하면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혀끝이 아니라 혀의 옆면을 사용합니다. 넓은 면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움직이되 혀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빠르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혀의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가운 혀는 여성을 긴장시키므로 입안에서 충분히 따뜻하게 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침의 양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른 혀는 마찰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젖은 혀는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순간 여성의 골반이 살짝 들리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분하여 갑자기 강하게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더 섬세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클리토리스의 양옆입니다. 정중앙이 아니라 좌우에 있는 작은 구역을 말합니다. 이 부위에는 클리토리스로 이어지는 신경가지가 퍼져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클리토리스 중앙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다가 아프다는 말을 듣는데 사실 여성의 70% 이상이 중앙보다 측면에 리듬 있는 아래쪽 자극에 더 반응합니다. 클리토리스 측면을 자극할 때는 좌우를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쪽만 계속 자극하면 해당 부위가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3회, 오른쪽 3회. 이런 패턴으로 리듬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때 여성의 손동작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시트를 움켜쥐거나 당신의 머리를 살짝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쾌감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의 모든 자극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흡기 리듬 호흡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넣어 천천히 공기를 함께 들이마시면서 따뜻한 숨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촉각뿐 아니라 온도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혀와 호흡이 함께 움직일 때 여성의 골반 근육은 반사적으로 조여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파동의 시작입니다. 호흡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흡기와 호기의 비율은 2:1이 이상적입니다. 즉, 2초 동안 들이마시고 1초 동안 내쉰다는 의미입니다. 2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1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이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또한 숨을 불어넣는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39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의 온도 차이가 신경을 더욱 예민하게 깨우고 혈류를 촉진해 감각을 증폭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작은 한숨이나 희미한 신음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정지입니다. 자극만 계속 주는 것은 남성들의 착각입니다. 멈추는 순간을 주면 여성의 신경계는 자극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곧 더 큰 파동을 준비합니다. 바로 그때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여성은 마침내 폭포처럼 터져나오는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지 기술은 애무의 예술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기술입니다. 언제 멈출지, 얼마나 멈출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애무의 달인이 되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호흡이 가장 거칠어지는 순간, 그때 3에서 5초간 완전히 멈추십시오. 단, 이는 평균값일 뿐이며 각 여성의 반응 속도와 근육 긴장도를 관찰해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정지의 순간 여성의 몸은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다시 애무를 시작할 때 여성의 감도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성을 몇 번이고 절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순서, 리듬, 정지라는 3가지 축입니다. 이것을 아는 남성만이 여성의 몸을 쾌감의 연주곡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실제로 쓸 수 있을까? 그 답을 위해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부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입증된 전략만 모았습니다. 70세의 김영호 씨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예전처럼 성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이제 안 해도 돼요. 그 순간 김영호 씨는 멈췄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김영호 씨의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전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애무를 의무처럼 느끼며 아내의 반응을 관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애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오히려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생각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클리토리스를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대신 음액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입술로 키스하며 올라가고 소음순 바깥에서 혀끝이 아닌 혀 옆면으로 부드럽게 누르듯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애무 시간의 연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5분 남짓이었던 애무를 20분 이상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잡고 말없이 입을 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처음이에요. 그 후 김영호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애무를 원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친밀감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한편 67세의 박정우 씨는 정반대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해 구강으로 애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아내의 몸이 매번 굳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성급하게 자극했고 깊숙이까지 무리하게 접근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박정우 씨의 문제는 기술적인 오류였습니다. 여성의 해부 구조와 감각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특히 질 입구 주변은 아주 민감한 신경이 집중된 부위여서 무리한 직접 자극은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접촉을 서두르지 말고 호흡과 온기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그는 중심 부위를 곧바로 건드리지 않고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듯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숨결과 체온을 느긋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살짝 다리를 풀고 허벅지에 미세한 떨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정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자극이 아니라 기다림과 호흡, 그것이야말로 여성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진짜 열쇠라는 사실을요. 그 후로 그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강도보다 섬세한 감각, 빠른 리듬보다 느린 호흡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3세의 이춘호 씨는 나이 들어 무슨 친밀감이냐? 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폐경 이후 피부 감각이 예민해지고 성적 접촉에 거부감이 커졌을 때 그는 처음으로 성교가 아니라 애무의 순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질 건조와 예민함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성관계는 통증을 유발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춘호 씨가 애무의 원리를 배운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구강 자극에 집착하지 않고 허벅지 안쪽과 치골 주변의 비성기 피부 접촉으로 먼저 안심을 주었습니다. 핵심 부위는 길게 붙들지 않고 짧고 정중한 정지로 여운만 남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내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사례는 중장년 부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순서와 리듬 그리고 기다림을 익히면 오히려 젊을 때보다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단 하나였습니다. 입으로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천천히, 자극의 양보다 감각의 질, 기술의 과시보다 흐름의 존중, 남성의 리드보다 여성의 반응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젊음이 아니라 감각의 깊이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구강 애무에서 여성의 몸이 열리는 열쇠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할 거나 빨기만 하며 반응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쾌감은 느린 리듬과 깊은 감각 속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편 67세의 박정우 씨는 정반대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해 구강으로 애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아내의 몸이 매번 굳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성급하게 자극했고 깊숙이까지 무리하게 접근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박정우 씨의 문제는 기술적인 오류였습니다. 여성의 해부 구조와 감각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특히 질 입구 주변은 아주 민감한 신경이 집중된 부위여서 무리한 직접 자극은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접촉을 서두르지 말고 호흡과 온기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그는 중심 부위를 곧바로 건드리지 않고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듯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숨결과 체온을 느긋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살짝 다리를 풀고 허벅지에 미세한 떨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정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자극이 아니라 기다림과 호흡, 그것이야말로 여성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진짜 열쇠라는 사실을요. 그 후로 그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강도보다 섬세한 감각, 빠른 리듬보다 느린 호흡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3세의 이춘호 씨는 나이 들어 무슨 친밀감이냐? 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폐경 이후 피부 감각이 예민해지고 성적 접촉에 거부감이 커졌을 때 그는 처음으로 성교가 아니라 애무의 순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질 건조와 예민함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성관계는 통증을 유발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춘호 씨가 애무의 원리를 배운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구강 자극에 집착하지 않고 허벅지 안쪽과 치골 주변의 비성기 피부 접촉으로 먼저 안심을 주었습니다. 핵심 부위는 길게 붙들지 않고 짧고 정중한 정지로 여운만 남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내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사례는 중장년 부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순서와 리듬 그리고 기다림을 익히면 오히려 젊을 때보다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단 하나였습니다. 입으로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천천히, 자극의 양보다 감각의 질, 기술의 과시보다 흐름의 존중, 남성의 리드보다 여성의 반응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젊음이 아니라 감각의 깊이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구강 애무에서 여성의 몸이 열리는 열쇠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할 거나 빨기만 하며 반응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쾌감은 느린 리듬과 깊은 감각 속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입으로 다가갈 때는 혀보다 입술, 입술보다 숨결이 먼저입니다. 뜨겁지 않은 은은히 따뜻한 공기의 흐름이 여성의 신경계를 서서히 깨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클리토리스로 곧장 향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 대음순 바깥, 소음순 경계 그리고 클리토리스 측면,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중단입니다. 좋다고 해서 계속 이어가지 마십시오. 멈추는 순간 여성의 몸은 쾌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단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의 타이밍은 여성의 반응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3에서 5초간 완전히 멈추십시오. 단 각 여성의 반응 속도와 근육 긴장도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멈춤의 순간 여성의 기대감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무를 시작하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여성을 단계적으로 더 높은 쾌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전 조언은 단순합니다. 입술로 길게 눌러주기, 혀는 쓰다듬듯이 리듬을 주기, 숨결은 부드럽고 일정하게, 클리토리스 중심은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60대 이후에도 그 여성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애무는 여성에 대한 애정 표현이지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기술이 살아납니다. 여성은 남성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껴냅니다. 진심이 없는 애무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애무 전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입안을 깨끗이 하고 손을 따뜻하게 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급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애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은 당신의 상태를 즉시 느낍니다. 환경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밝지 않은 조명, 알맞은 실내 온도, 잔잔한 음악, 이 모든 것이 여성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령이 있는 여성일수록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애무의 일부라 생각하십시오. 성생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깊고 단단하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단 하나의 새로운 감각을 배운 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가 60대, 70대가 되어서야 새로운 친밀감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 깊고 세밀한 애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성은 솔직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서로에 대한 갈망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이 성관계든 애무든 단순한 손끝의 스킨십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분명 그 마음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오늘 밤은 아주 천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녀의 표정이, 몸의 떨림이, 손끝의 온도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아는구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무는 단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상대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매번 조금씩 개선하고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애무의 길입니다. 또한 여성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어느 날은 효과적이지만 어느 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유연하게 상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무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더 깊은 유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새로운 애무 기술은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더할수록 그 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당신과 파트너의 관계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